경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미국이 중국을 상대로 2차 무역 전쟁의 포문을 열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산 제품에 대한 대대적인 관세 인상에 나서면서 혹시 우리 국내 산업에 미칠 파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와 함께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자, 미국이요. 중국산 제품에 부과하는 관세를 어마어마하게 올렸습니다. 최고 100%에 달하는 초강력 관세를 부과하는 품목도 생겼는데 중국의 어떤 산업을 미국이 지금 집중적으로 관세를 올려서 방어 또는 공격을 하고 있는 건가요? 네, 자료 보시는 것처럼 특히 전기차입니다. 네. 자동차 산업에 대해서 미국은 다른 나라에 대해서는 2.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서는 기존의 25% 관세율을 또 100%로까지 끌어올렸고요. 그 밖에도 범용 반도체, 태양광 전지, 배터리 관련에 걸쳐서 전반적으로 관세를 25에서 50 혹은 7.5에서 25로 끌어올리는 상황이고 철강, 알루미늄 이런 소재에 관해서도 관세를 추가적으로 부과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미국과 중국이 사사건건 굉장히 대립을 해왔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이 경제적인 전쟁은 총만 포를 안 쓸 뿐이지 지금 어마어마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미국이 이렇게 강력하게 중국을 공격하고 방어하며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결정적으로. 크게 두 가지로 좀 분류를 하고 싶습니다. 하나는 경제 산업적인 이유죠. 말 그대로 중국산 전기차가 세계 시장을 장악해 나가고 있는데 이제 미국 시장에도 진입을 했습니다. 성공적으로 진입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5% 관세 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조금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해야 저렴한 중국산이 미국에서 판매되지 않을 수 있겠구나. 산업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정치적인 겁니다. 어쩌면 저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전문가분들이 24년의 연중에는 바이든과 트럼프의 대선을 앞두고 이런 미중 간의 무역 전쟁이 격화될 것이다라고 예견했어요. 왜냐하면 미국 국민의 중국에 대한 비호의적 감정이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정치인으로서는 내가 당선이 돼야 중국을 가만히 안 둘 수 있어. 트럼프보다는 내가 더 강력한 중국을 꼼짝 못하게 만드는 그런 법을 마련할 수 있어. 그렇게 조치를 하겠어. 라고 하고 싶기 때문에 당연히 이 미국 대선을 앞에다 두고 트럼프보다 더 강경한 태도를 보여야 범국민적 지지를 받을 수 있겠다라는 그런 움직임도 같이 거세한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미국 대선 후보로 나선 두 사람이 서로 표를 얻기 위해서 이런 정책을 하는 것일 수도 있고 또 한 가지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좋습니다. 뭐 자국의 산업 보호하는 것도 좋고 뭐 정치적으로 본인들이 표 하나 얻는 것도 좋은데 문제는요. 중국과 미국이 저렇게 싸움을 벌이면 지금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경제 산업에 지금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질 수 있는 분야가 혹시 있는 건 아닌가. 물론 또 혜택을 보는 분야도 있다면서요. 어떻게 지금 명과 암이 갈립니까? 자, 일단 기본적으로 산업별로도 구분할 수 있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우리한테 기회가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중국산을 배제시키겠다라고 미국 시장에서 입장을 딱 정확히 했기 때문에 중국과 경합을 다투는 전기차나 범용화된 반도체나 이런 영역에서는 중국산의 비중이 줄어드는 만큼 우리의 시장 점유율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최근에 우리나라 산업에서 전기자동차, 반도체, 2차 전지 이런 것들은 미국에 지금 엄청난 투자를 하고 공장도 짓고 막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미국이 알아서 중국을 막아주면 그런 분야들은 우리가 미국의 이 관세 정책에 의해서 이득을 볼 수 있는 부분이군요. 이득을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인 해석을 해보면 중국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는 거죠. 우리의 시장을 한국이 점유를 해나가? 그러면 중국이 그동안 가만히 있지 않는 행보를 보이지 않았습니까? 한한령 조치라든가 뭐 요소 공급 차단 조치라든가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역시 미중 패권 전쟁이 격화되고 장기화되면 한국이 오히려 반사이익을 보내, 한국이 미국 편을 드네라고 중국이 해석하기 시작하면 중국 입장에서는 보복 조치를 단행할 수 있고 그게
또 우리나라 산업에 아하. 경제에 영향을 줄 수 있겠다. 두 가지 단기적인 시나리오와 장기적인 시나리오를 같이 구분해서 보시면 좋겠다 의견을 드립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이 만약에 산업적으로 니네 미국이랑만 이렇게 손잡고 있어 보복할 거야라고 하면은 즉각적인 피해를 입는 부분이 부품 관련해서 우리가 산업에 피해일 수 있는 부분이 많다면서요. 굉장히 대표적인 데가 어디입니까? 예,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우리나라는 중국의 제일 수출 대상국으로 지위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는 중국에 뭐를 수출하느냐? 우리는 부품과 생산 장비를 수출합니다. 아하. 완제품을 중국에 수출하기보다는 전체적인 비중의 한 90%가 중간재를 수출합니다. 결국 중국에 대한 무역 규제 조치를 단행하면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에 악재가 되고요. 그런 것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 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커넥티드 카와 같은 자동차예요. 네. 제가 한번 질문 드려볼까요? 네.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 자동차 만들잖아요. 네. 타고 계시는 자동차에 부품이 몇 가지 들어갈까요? 혹시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한 10,000개 정도 10,000개 정도 들어가죠? 된다. 20,000개 정도 됩니다. 아하. 그러면 이 자동차가 하나 생산되는데 2만 개의 부품이 조합이 이루어진 거라고 본다면 중국산 자동차 수출을 막겠다라고 조치를 하면 그만큼 우리나라가 중국산 자동차가 생산되는 과정에서 들어가는 부품 공급이 차단이 있겠다. 네. 이런 식으로 이 공급망, 글로벌 공급망을 고려한다면 중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악재가 될 영향도 상당히 많이 있겠다라고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자동차, 전기차, 반도체, 2차 전지 말고 네. 그런 원료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철강 뭐 이런 부분도 영향을 받나요? 지금 이 관세 정책에 미국의 관세 정책에?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 나누신 여러 품목에 대해서 미국이 중국산 안 받겠다라고 선언을 하니까 그럼 우리 거 받아가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우리 거 받아간다. 미국 시장에서 기회가 있다고 볼 수 있겠지만 우리가 중국에 수출하는 그런 소재, 부품, 장비 수출에 차단이 있기 때문에 네.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결과적으로 미국 시장으로 가는 길이 막힐 수 있겠다. 우회 수출 경로가 막힐 수 있겠다는 우려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뭐 중국의 싼 철강들이 쏟아져 나오면 또 우리 시장에서 우리가 엄청나게 손해를 볼 수도 있다면서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러면 미국에서 중국산을 안 받겠다라고 한다면 중국은 가만히 있겠는가? 생산하는 아하. 그 생산량을 다른 나라에 적극적으로 공급할 텐데 아하. 엄청나게 과잉 생산된 그런 공급 원자재 혹은 소재, 부품들을 다른 나라에 수출하고 우리나라에 직접적으로 시장에 진입할 수 있고 그럼 우리나라 시장에서 우리나라 철강 기업들은 시장 지위를 잃을 수 있겠다. 아하. 여러 가지 복잡한 상식들을 우린 고민해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태평양 건너 미국과 우리랑 지리적으로는 가까이 있지만 중국이 벌이고 있는 경제 전쟁에 우리 산업에 혹시 어떤 손해를 끼치지 않을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큽니다. 이 부분 저희가 어떤 부분에서 그런지 한번 뉴스를 통해서 되짚어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